여기까지가 저희가 공용 부분이 됩니다. 공용. 여기는 국민주택은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1호 또는 1세대당의 면적이 얼마가 되면 여기는 저희가 세대수는 여기는 많이 지을 수가 없으면 여기는 제한을 해놨어요. 세대수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페이지는 193페이지 이제 산재, 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관리 일단은 저희가 한 3가지 정도를 묶어서 정리해 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저희가 정리할 게 4대 사회보험 관련한 부분 중에 보험급여, 보험급여 관련한 부분에 따른 몇 가지를 정리해 볼 건데요. 일단 페이지는 지금 보시면 193페이지 가면 저희가 산재보험에서 산재보험 관련 급여 종류는 페이지 197페이지를 한번 보죠. 그래서 이제 보험급여 관련 부분 중에 저희가 산재보험에서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관련해서 페이지는 197페이지 가면 양가로 7번에 급여 종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의 급여는 총에서 8가지의 급여를 정리하고 있다 해서 일단은 첫 번째 1번에 요양급여, 2번에 휴업급여, 3번 장애급여, 4번 상병보상연금, 5번에 간병, 6번에 유족급여, 그 다음에 7번에 장업이, 마지막 8번 직업재활급여까지 해서 일단은 8가지 급여가 있다는 것에서 그럼 이 8가지 급여 중에 저희가 이제 살펴볼 부분들은 그 중에 일단은 먼저 이제 출제가 됐었던 부분 위주하고 살펴볼 부분을 정리할 건데요. 일단은 먼저 여기는 8가지 일단 산재보험에 관련된 8가지 급여 중에서 이제 출제가 됐었던 지문이기도 하고 요양급여를 저희가 살펴봅니다. 요양급여는 지금 보시면 양가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여기는 순서를 가지고 한번 출제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양급여를 가지고 여기 실제 출제했던 지문은 1번의 동그라미 니은에 니은번의 순서를 뒤바꿨어요. 그래서 여기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가름해서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요양급여를 가지고 물었었던 것은 여기 순서 1번은 요양을 먼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두 번째 요양을 할 수 없다면 요양을 가름해서 뭘 줍니까? 저희가 요양비를 저희가 지급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양급여는 첫 번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뭐예요? 요양을 하는 게 먼저인데 요양을 할 수 없다면 2번 부득이하게 요양에 가름해서 요양비를 줍니다. 근데 시험은 1번이 요양비고 2번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한다고 해서 이 순서를 뒤바꿔서 저희가 출제를 했었던 적이 있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번에 저희가 니은번이고요. 이어서 디귿번 잠깐 보죠. 디귿번.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러스에서 하나만 더 정리한다면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한다 안 한다? 지급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양급여는 이 기출된 지문 설명 요 부분하고 플러스 3일 이내 하나를 정리하고요. 휴업급여, 두 번째 휴업급여입니다. 휴업급여는 여기 이제 물론 기출이 됐습니다만 휴업급여는 여기는 주간식도 한번 저희가 준비하자 그래서 일단 질문에 동그라미 2번에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자 중요한 건 두 번째 줄 중간입니다.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휴업급여 중에 보면 중요한 건 여기는 평균임금에 저희가 100분의 저희가 70이다. 그래서 100분의 70. 시험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라고 바꿔 나왔던 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보면 주간식 기입형도 한번 여기는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평균임금과 100분의 70이다 해서
휴업급여는 이 부분 하나 꼭 주의하세요. 일단 여기는 옳은 걸로 한번, 옳지 않은 걸로 한번 해서 이제 시험은 2번 정도 문제가 출제됐었고요. 플러스 이 휴업급여도 이제 보시면 이어지는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죠.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며칠 이내면 지급하지 않더라.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휴업급여도 며칠 이내면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여기도 마찬가지. 요양급여하고 휴업급여를 가지고 물었을 때 일수를 물어본 다음에 며칠 이내? 여기 3일 이내가 됩니다. 그래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일수 3일입니다. 일수 3일. 3일 하나 정리 봐두십니다. 부분들. 자, 그 다음에 3번에 저희가 장애급여입니다. 장애급여. 장애급여는 이것도 시험에 출제를 해서 여기는 어렵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애급여는 기본 개념 업무상 사회 관련된 업무상 부상 관련 질병에 걸려서 치유된 후입니다. 그래서 관련 여기는 치유된 후, 치유되는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주는 걸 말하는데 시험은 이 장애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따라서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걸려주는 게 아니라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서 치유된 후 장애 정도에 따라 주는 걸 저희가 장애급여라 합니다 해서 지문 하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급여는 일단은 동그라미 기억. 장애급여는 근로적 업무상사로 부상을 당하는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장애급여라 합니다 해서 하나를 정리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상병보상연금입니다. 상병보상연금에서 자, 상병보상연금도 한번 출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여기는 이와 같은 이 내용들 가지고 물어본 게 아니라 상병보상연금은 상병보상의 요 지문 자체를 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상병보상연금은 산재보험의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실제 아니죠. 상병보상연금은 이 산재보험의 급여 중에 8가지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단 이제 뒤쪽에 이와 같이 연금이라는 지문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국민연금으로 착각할 수 있겠지라고 해서 출제위원이 여기는 상병보상연금은 산재보험의 급여가 아니란 지문을 물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요 지문에다 플러스해서 지문에 가보면 4번에 이제 198페이지 상병보상연금 이제 보시면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상태가 계속된다면 뭐 하더라 그때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고 그 부분을 마무리하겠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볼 거는 요양이 그럼 여기는 지문은 지금 보면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몇 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와 같은 상태, 즉 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무슨 급여 대신에 지금 나와 있는 저희가 휴업급여 대신에 이 휴업급여를 대신해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고 마무리 짓겠다 그래서 지금 상병보상연금은 이 지문만을 갖고 물었습니다만 플러스해서 요양급여 2년 휴업급여까지 해서 이 2가지 용어와 연수도 꼭 기억할 필요 있다 해서 하나를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 유족급여, 6번의 유족급여 한번 보시고 7번의 장의비. 지금 8가지 급여, 이 8가지에 출제가 됐던 요양, 휴업, 장애, 상병보상연금 요 4가지를 가지고 물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4가지는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중에 보면 저희가 장의비 해서 장의비 하나만 일단 저희가 요건 출제되지 않았지만 해서 장의비를 하나 정리한 다음에 이제 보면 지문의 7번에 장의비는 근로자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받을 평균 임금의 121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그래서 여기는 평균 임금의 121분에서 여기는 지금 이 평균 임금은 여기 장의비는 평균 임금의 121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주는 걸
장업이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요양급여부터 장업비까지 해서 일단 산재보험은 8가지 중에 마지막 뭐 직업재활급여도 있습니다만 해서 일단 8가지 중에 5가지는 꼭 주의하시고 그중에 특히 두 번째 휴업급여는 주간식도 한번 꼭 정리하자 해서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8가지 이제 보시면 일단 부분하고 플러스해서 일단 양가로 8번에 가보면 자 8가지 뭐 저희가 요양급여도 마지막 직업재활급여까지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라면 이 산재보험 8가지 관련된 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로부터 며칠 이내 지급합니까? 그래서 이 8가지 급여는 저희가 지급결정일로부터 며칠 이내 지급합니까? 저희가 14일 이내 저희가 지급합니다. 그래서 지급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며칠 이내 14일 이내 저희가 지급하게 되어 있다 해서 하나를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 고용보험을 한번 가볼까요? 이제 산재 정리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고용보험. 자, 고용보험은 총해서 저희가 5가지 급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보험은 일단은 교재 가면 지문이에요. 교재는 일단 제가 살펴본다면 206페이지입니다. 일단 여기는 좀 순서를 계속 좀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의 급여사업은 206페이지 가면 총 5가지. 일단은 먼저 1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2번 실업급여, 그리고 3번은 육아휴직급여, 4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그리고 5번은 출산 전후 휴가급여다. 그래서 자 5가지 급여 중에 이제 보시면 먼저 살펴볼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급여를 갖고 시험에 물어볼 건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제가 이제 보시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토대로 그와 같은 취지에 따라 실시한다는 것만 간단하게 해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시험에 물어볼 내용이 없고 일단은 급여에 들어간다는 것만 보시고 제가 볼 거는 그중에 실업급여. 자, 이제 그 중에 보면 실업급여입니다. 근데 실업급여 하게 되면 저희가 2가지 급여로 나눕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종류는 저희가 2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밑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2번에 실업급여 종류는 크게 2가지,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일단은 실업급여 종류는 몇 가지가 있나요? 해서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와 지금 나와 있는 저희가 취업촉진수당이다 해서 일단 나와 있는데 일단 구직급여가 여기서 한번 시험을 냈던 적이 있어 실무에서. 그래서 이 구직급여 그러면 구직급여라는 걸 쉽게 말하면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했을 때 급여를 주는 그럼 이때 급여를 주는 돈은 무슨 임금을 기준합니까? 그래서 구직급여를 줍니까? Yes. 그러면 이때 구직급여를 주는 임금은 무슨 임금을 기준으로 줍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때는 저희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 그래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근로자의 물론 구직기간은 가입기간이나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그 연령기간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구직급여를 주는데 기초가 임금 일액을 결정하는 임금은 무슨 임금을 저희가 기준으로 결정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평균임금, 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근로자의 구직급여 임금 일액을 결정한다. 그래서 평균을 통상으로 바꿔 출제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럼 나머지 일단 구직급여 관련 이 부분 다툴 때 요거는 좀 꼭 기억하시고 취업촉진은 말 그대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수당을 주는데 그 수당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냐 그래서 4가지 취업촉진수당에서 지문 보시면 방금 봤던 지문 중에 보시면 일단 여기는 요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구직급여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저희가 207페이지 가보면 동그라미 리을에 동그라미 리을에 A번에 구직급여 산정기초가 임금 일액은 수급 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 임금으로 결정합니다라고 내용을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A번 그 부분 하나 쭉 정리하시고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해서 비읍번에 취업촉진수당의 종류가 저희가
네 가지 취업 촉진 수당에서 이 취업 촉진 수당의 종류 네 가지는 한번 여기는 해서 단순 아직 이거는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취업 촉진 수당의 종류가 아닌 것 또는 조금 어렵게 물어본다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딱 가로치고서 취업 촉진 수당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셔야 해서 일단은 보면 종류는 첫 번째 A번에 조기 재취업 수당, B는 직업능력 개발 수당, C는 광역구직 활동비, D는 이주비다 해서 일단 취업 촉진 수당의 종류는 저희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해서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 관련 실업급여 이 부분으로 꼭 정확히 그리고 확실히 하나 정리하고요. 그 다음 질문의 3번 육아휴직급여. 자, 그러면 육아휴직급여입니다. 그래서 자, 육아휴직급여도 출제는 안 됐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띄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매체상에 TV 같은 매체가 보면 뭐 육아휴직에 보면 예전에 남자들이 육아휴직 들어간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지금 요 근래 뭐 특히 2015년 말부터 2016년도 보면 뭐 남자들이 육아휴직 직장인으로서 남자가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분들 자꾸 매체에 노출이 된다면 육아휴직 급여 관련한 부분도 언급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육아휴직 급여를 줍니다. 플러스 그럼 이 육아휴직 급여를 주네요. 플러스 그럼 여기는 플러스 무슨 임금을 기준으로 줄까요? 저희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시면 통상임금에 저희가 100분의 저희가 40 그래서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로 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임금? 통상임금 얼마? 100분의 40에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통상임금 얼마?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급여로 줍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줍니다. 그러면 자, 이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제 근로자별에 따라 임금 편차가 매우 크죠. 그래서 뭐 억대 연봉자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원 정도 되는 게 1년에 뭐 급여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러면 자, 이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자별의 편차가 크다 보니까 연봉이 2억이다. 뭐 몇 억이다. 그런 근로자는 그냥 쉬는 기간도 많이 받나요? No. 그래서 이 육아휴직금은 일단 기본 출발은 통상임금은 100분의 40입니다만 이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상한액은 100을 그리고 아무리 금액이 적게 나와도 금액은 최한 얼마를 5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과 50만 원에서 100과 50 두 가지에서 일단 육아휴직급여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03번에 나와 있는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우측에 디귿번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개시를 기준으로 해서 근로기준법 따라서 한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부분 체크하시고요. 밑에 가면 A번 가에 가면 상한액은 100만 원을 하한액은 월 100, 월 50만 원에서 여기 육아휴직 급여도 한번 꼭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자, 육아기 저희가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들어가도 해당 기간 동안 뭘 줍니까? 급여를 주는데 지금 육아기 근로 단축급여는 육아휴직과 이 구직급여 같이 무슨 임금에 얼마란 지문이 주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보면 한 장을 저희가 넘겨보시면 계산식에 따라서 지금 210의 상단의 박스에 들어있는 디귿번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결정한다고 그래서 주어진 임금에다가 곱하기 단축 전에 단축 후 근로시간을 뺀 그 근로시간에다가 단축 전에 소정 근로시간 나누게 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결정이 됩니다 해서 그 부분 하나 꼭 정리해. 여기는 일단 무슨 여기는 계산식에서 계산식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이 계산식에 주어지는 금액 요거 한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 계산식에 주어지는 그 금액은 무슨 금액을 정합니까? 그래서 박스에 가봤던 여기는 저희가 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를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줍니다. 근데
이 주어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적어도 상한 150을 하한액을 50만 원 하한액을 해서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주어지는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150을 아무리 적어도 50을 주면서 전후전으로 해서 이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한다는 것 하나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 지금 밑에 있는 나와 있는 동그라미 6번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다. 그래서 마지막 나와 있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다. 그래서 이 출산 전후 휴가급여란 건 출산, 애를 낳았을 경우만 줍니까? 여기서 말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란 것은 출산도 해당됩니다만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도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가 청구하면 물론 출산의 경우도 이 보호휴가를 줍니다만 유산, 사산의 경우도 근로자가 청구하면 그 기간 동안 급여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함하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라고 하는 것은 출산, 유산, 사산 그 해당 기간 동안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에 급여를 줍니다. 그러면 여기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일단은 여기도 돈을 주다 보니까 임금은 무슨 임금을 기준으로 줍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기는 저희가 통상임금이란 요 지문 정도만 해보죠. 그래서 여기는 무슨 임금? 통상임금을 저희가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라고 해서 일단은 총 5가지 급여 중에 실업급여 하나, 육아해직급여, 육아기간 단축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다. 그래서 총 5가지 중에 4가지는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서 요 4가지 관련 급여는 정리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보면 그 중에 지금 실업급여만 어떤 임금 기준을 가지고 물어봤을 때 실업급여만 무슨 임금이요? 평균. 나머지 육아 하나, 둘, 셋은 다 무슨 임금인가요? 요 3가지 관련 급여에 관한 임금 기준이 되는 것은 무슨 임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해서 그 부분 하나를 정리해 두시고요. 일단 여기는 두 번째 고용보험 관련 5가지 중에 4가지 급여 관련 부분 하나를 정리했고요. 자, 국민연금. 자, 국민연금은 이제 보시면 그 다음에 저희가 보면 국민연금. 자, 국민연금 일단 급여 사업에 보시면 4가지 급여 있다 그래서 일단은 215페이지 가보면 급여 종류에서 국민연금법상의 노령연금, 그 2번에 장애연금, 그리고 3번 유족연금, 4번에 반환일시금이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지금 보면 4가지 급여가 있다는 요 급여만 확인하실게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내기보단 여기 국민연금은 일단 요 4가지 급여가 있다는 거 그 부분 하나 정리하시고 여기서는 하나만 보완 설명을 잠깐 드린다면 요 4가지 중에서 저희가 장애연금입니다. 장애연금. 자, 여기도 개념은 제가 좀 전에 여기 산재보험의 장려급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 4가지 중에 장애연금은 여기는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장애 정도에 따라 주는 건데 그러면 장애연금은 뭐예요? 장애연금은 업무상 사유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생긴 부상이나 질병이라면 사유를 따지지 않더라. 그래서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생긴 부상이나 질병이라면 질병에 걸려 치유되는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준대. 여기는 사유를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에 대한 지문은 틀립니다. 그래서 혹여 장애연금을 주는데 만약에 업무상의 사유란 지문을 주면 이 지문은 저희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업무상 사유가 아닌 국민연금에 뭐만 하고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면 줍니다. 해서 그 부분 하나 정리해서 봐주시고요. 자, 일단 그리고 여기는 그 4가지 급여 그 부분 하나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질문에 이제 보시면 국민건강보험 이제 보시면 페이지, 국민건강보험은 페이지 223페이지에서 국민건강보험이다. 그래서 자, 국민건강보험이다. 그래서 일단 국민건강보험은 저희가 총 5가지 급여를 실시한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그냥 국민연금은 4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장애연금은 사유가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지, 질병 부상이지 업무상 사유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업무상이든 관계없더라. 그러나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은 총 5가지 급여가 있더라.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을 보니까 223페이지 가면 동그란 양가로 7번에 요양급여, 2번에 요양비, 3번 부가급여, 4번 장애인에 대한 특례, 5번 건강검진입니다 해서 부분 하나를 정리해서 일단은 급여는 실제 보면 지금 기출된 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제는 지금 산재와 고용보험 쪽에서 출제는 됐고요. 여기 연금하고 건강보험은 지금 18회까지 보면 여기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시 관련 급여 관련 지문은 출제하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연금하고 건강보험은 4, 5에 따른 종류로 구분된다 하나 정리하시고 대신 지금 설명드린 산재와 고용보험 최소 지금 이 정도 지문 정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꼭 들어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를 정리합니다. 부분. 자, 그 다음 일단 이 이제 보험급여 하나를 일단 정리했던 거 마무리하고요. 보험급여 마무리. 자, 보험급여를 하나 정리했고 그 다음에 하나 볼 것은 저희가 적용제외 사업하고 연관해서 저희가 적용제외 근로자 자, 적용제외 사업은 제가 4대 보험 중에서 저희가 4대 보험 중에서 산재보험과 그리고 고용보험에서 2가지 저희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모든 사업 저희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산재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산재나 고용보험이 저희가 적용 제외되는 사업의 규모가 있다 그래서 요 2가지 이제 지문 중에 이제 보시면 그 지문 중에 이 지문 중에 산재나 고용보험 관련해 보시면 저희가 여기는 크게 2가지 관련해서 지문 하나를 정리할 건데 이제 페이지는 산재보험으로 제가 다시 위치를 다시 해서 193페이지 여기 있는 적용 제외 사건 이 부분에 보시면 저희가 페이지 193페이지로 가봅니다. 193페이지. 자, 193페이지 가면 밑에 가면 야한거리면 적용범위다.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그러나 다음의 사업은 임의 적용 사업장으로서 당연 적용 사업장이 된다. 그래서 지금 1번부터 한 장을 넘겨보면 1에서 6이죠. 그래서 1에서 6에 해당되는 사업원에서 지금 보면 1번 1에서 6에 해당되는 사업은 산재보험에서 산재보험이 적용이 제외되는 적용 제외로서 임의 적용 사업장인데 그 지문 중에 동그라미 저희가 3번에 관련된 기업과 니은에 관련해서 총 그 관련 공사 중 총 공사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들 그래서 총 공사 금액이 저희가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라면 산재보험이 적용 제외됩니다. 해서 기업번에 관한 지문 하나 봐주시고 그다음에 니은번은 면적 관리는 보시면 연면적이 저희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그리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저희가 대수선이다. 그래서 면적 관련해 보시면 저희가 연면적 관련해서 저희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과 200제곱미터 이하인 저희가 대수선의 경우라면 산재와 고용보험은
적용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금액 관련 규정과 면적 관련 규정에서 일단은 건축과 대수선에 관련해서 연면적 100 또는 200 이하라면 저희가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산재보험의 적용제 사업도 이와 같습니다만은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제외사업 관련한 규정 중에서 공사금액 관련 규정과 면적 관련 규정은 어디도 고용보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은 지금 여기 시험은 산재보험에서 한번 이 면적 규정을 달리해서 한번 출제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는 묶어서 산재보험을 정리하면서 고용보험에 관한 혹시 질문을 주고서 적용 제외 사업을 물어본다 하더라도 공사금액과 면적 규정을 주면 요 두 가지 면적 규정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모두가 다 적용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를 정리해 두시고요. 자,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저희가 고용보험을 하나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 적용 제외 이제 근로자 관련해서 고용보험에 관한 걸 한번 저희가 정리한다면 지문은 고용보험원에서 쭉 한번 정리해 보죠. 자, 고용보험 관련 저희가 적용 제외 관련 부분에서 페이지 204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여기는 페이지 204페이지 가보면 자, 고용보험법상 적용 제외 근로자를 보시면 204페이지에 가면 1번부터 해서 6번까지 해서 총 6가지 이 1번부터 지문은 1번부터 6에 해당되는 근로자라면 고용보험법 자체가 적용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실 것은 지금 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면 6가지, 여기는 이 6가지 중에서 중요도로 봤을 때 출제 빈도로 나왔기도 했고 앞으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지문에 2번이 출제가 됐었고요. 플러스 1번까지 해서 이 6가지 중에서 2번하고 1번은 여러분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1번 65세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인 근로자를 하더라도 양가를 가보면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65세 이상인 1번 65세 이상인 근로자, 이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65세 이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그 중에 저희가 5가지 급여 중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적용이 됩니다. 1번. 2번. 자, 일요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양가로 일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그래서 1월 60시간 미만, 일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기역 또는 니을에 해당하는 자는 월 60,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적용된다. 그래서 기역,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 중 3개월에 대한 계속 근로를 제공한 자와 일용 근로자는 주, 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4가지도 보시되 그 4가지 중 특히 2번하고 1번은 좀 더 주의를 해두자 해서 일단은 적용 제외 사업 관련 2가지, 제공 제외 관련해서 고용보험에서 2가지 해서 여기 고용보험 관련해서 하나를 정리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보시면 저희가 4대 보험 중에 산재보험은 취득 상실 신고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가 취득 신고와 그리고 상실 신고입니다. 취득 신고와 상실 신고인데 이 취득 신고 또는 상실 신고는 4대 보험 중에 무슨 보험은 취득 상실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시면 산재보험이었었죠. 그래서 산재보험 즉 근로복지공단에는 근로자를 채용했거나 근로자가 그만두어도 산재보험에 관련한 이 근로자 취득 상실 신고는 할 필요는 없더라. 그러면 산재보험 뺀 나머지 3대 사회보험을 하게 되면 고용, 건강, 국민연금에 관련된 3가지 법령에서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채용했을 때 취득신고 그만두게 되면 상실신고하는데 여기는 시험 빈도가 높은 부분이다. 그러면 여기서 취득 상실신고를 가지고 시험을 물어본다면 이걸 물어봅니다. 시기를 물어봐요. 시기.
자, 취득신고, 상실신고 시기는 언제 자격을 취득한 걸로 보고 언제 자격을 상실한 걸로 볼 거냐. 그래서 시기를 물어보는데 시기는 자 보시면 그날이냐 아니면 저희가 그날에 저희가 다음 날이냐 해서 이걸로써 시험을 물어보는데 저희가 이제 보면 이 취득하고 상실에 관한 시기를 가지고 물어보는데 시기는 시험을 지금 3대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 세 가지 모두가 다 시기를 갖고 물어본 것은 뭘 갖고 물어봤냐면 취득 가지고 물어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문을 가지고 물어본 것은 무슨 시기를 가지고 물어봤다? 자격을 상실하는 그 시기. 그래서 자격을 상실하는 시기가 해당되는 이 주어지는 지문에 이 주어진 이 사유에 따라서 이 3대 사안제를 뺀 나머지 3대 사회 보험에서 여기 이 주어지는 물음표에 따른 이 시기에 따라서 이 그날 자격을 상실한 행정처리할 거냐 아니면 이 주어진 사유에 따른 그날의 다음 날일 건지에 따라서 지문은 다음 날이란 지문이 들어가냐 여기는 들어가야 맞고 여기는 들어가지 않다. 그래서 다음 날이란 지문을 넣었다 뺐다 해서 지문을 옳고 옳지 않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일단은 세 가지 이제 3대 사회보험 중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들은 여기 이 시기를 가지고 물었을 때는 보시면 3대 사회보험 중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고용보험이 출제 빈도가 여기는 단독으로도 출제하지만 여기가 단독으로도 나옵니다만 여기는 오지선다 중에 종합의 형태로서 하나 내지는 두 개 문항을 넣고서 옳고 그름으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이 3대 사회보험 중에서 상실에 관한 사유 관련 시기를 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3대 보험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 고용보험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데 시험은 주어지는 사유별에 따라서 그날 자격을 상실할 거냐 아니면 그 주어진 사유에 따른 다음 날일 거냐를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냐를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문에 일단은 그러면 제가 고용보험부터 정리한다면 페이지는 20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보험은 제가 페이지는 206페이지가 뭐 고용보험은 여러분 여기는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206페이지 가보면 양가로 9번에 동그라미 2번으로 가봅니다. 그래서 피보험 자격의 상실일은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의 네 가지입니다만은 그 중에 이직과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직과 사망입니다. 이직과 사망이라면 뒤에는 사유가 이 이직과 사망이란 사유를 주게 되면 뒤에 그날이냐 다음 날이냐 해서 이직 사망은 뒤에 꼭 뭐가 나와야 돼요? 다음 날. 예를 들어서 이직한 날에 다음 날에 사망한 날에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행정 처리한다. 그러면 여기는 만약에 이직한 날이다 그러면 틀리죠. 그러면 이 이직 사망을 빼 나머지 굳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따로 할 거 없다. 왜? 이직 사망의 경우만 뭐가 붙어요? 다음 날. 그럼 나머지 두 가지는 그날이죠. 그러면 볼까요? 기역은 피보험자가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 니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했다는 거. 여기서 말하는 보험관계가 소멸했다는 이야기죠. 소멸했다는 이야기는 사업장의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면 언제 그 자격을 상실한 걸로 볼 거냐. 그래서 소멸한 경우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즉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면 언제 그 자격을 상실할 거냐. 소멸한 그날에 자격을 상실한 것을 행정 처리한다. 그래서 일단은 기역, 니은은 그날입니다만 저희가 디귿하고 니을은 다음 날이다 해서 특히 세 가지 중에 고용보험 꼭 해서 여기는 정확한 정리를 해서 여기는 여러분이 이직과 여기 나와 있는 지문 중에 이직과 사망이란 지문은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혹여 요 지문을 가져다가 지문을 주고서 이직 또는 사망을 가로쳤을 때 여러분이 넣을 수 있냐까지를 준비해 놓자 해서 하나 봅니다. 부분.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보면 다음에 나오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이제 214페이지 이제 보시면 저희가 국민연금. 자, 국민연금.
자, 국민연금 페이지 214페이지를 가보면 국민연금은 자, 214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2번에 가보면 해서 사업장 가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된 날에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미음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다. 그래서 214페이지 보면 여러분 그 214페이지 지문 그대로 한번 정리해 보죠. 214페이지 자격 상실에 관한 시기는 총 5가지예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서 총 5가지 중에 그 5가지 중에 5가지 중에 미음은 이제 보시면 미음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해야 돼요.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한다면 무슨 날? 그날입니다. 그러면 여기 5가지 중에 마지막에 되는 5번째 미음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다면 무슨 날이요? 그날이다면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면 이게 그날이면 나머지 연금은 상실에 관한 사유 5가지 중에 이것만 여러분이 정리하신다면 이 그날만 정리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 미음에 해당되는 사유만 국민연금법상 5가지 자격상실 중에서 미음만 그날이다면 나머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굳이 할 거 없이 나머지는 다 무슨 날? 다음 날로 밀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그렇게 해서 하나를 정리해서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저희가 국민 건강보험이다.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저희가 그 다음 마지막에 되는 저희가 국민 건강보험이다. 그래서 자, 국민건강보험은 페이지, 지금 페이지가 국민건강보험은 페이지가 22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222페이지 가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자격 상실에 관한 상실 시기에서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2번에서 가입자는 다음 가고 1에 해당이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지문 그대로 여기는 보면 지문에 A와 B와 C 그래서 A, B, C의 경우라면 해서 A는 뭔가요? 사망한 날, 국적을 잃은 날, 국내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에서 A, B, C의 경우면 여기는 언제 자격을 상실하더라? 여기는 다음 날이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법상 A, B, C를 제한 나머지 그럼 A, B, C를 제한 나머지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뭐 굳이 이해할 거 없어요. A, B, C를 뺀 나머지 D, E, F에 따른 나머지 3가지라면 언제 자격을 상실한 걸 행정 처리하겠다? 이때는 저희가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취득 상실에 관한 신고 중에 보면 여기는 시험은 3가지 3대 사회법 모두가 다 뭘 가지고 물었다? 시험은 시험은 상실에 관한 시기를 직접적으로 문제를 만들었고 상실에 관한 시기는 고용은 꼭 2가지를 국민연금은 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되면 그날 그리고 건강보험은 A, B, C에 따른 방금 3가지 경우라면 다음날 그러면 요 이직 사망을 빼면 그날 여기 미음을 뺀 나머지는 다음날 A, B, C 뺀 나머지 3가지는 그날이다. 그래서 이렇게 요걸 정리하면 나머지 사유를 주면 이거를 반대 개념으로 밀어내면 됩니다. 해서 하나를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보시면 중요한 지문이라고 해서 일단 저희가 이전 시간에 4대방을 크게 묶어서 한 큰 그림 하나 정리했었고 이번 시간에 정리했던 것은 4대 보험에 묶어서 보험급여, 적용제 사업과 근로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신고 관련해서 산재는 관계없으니까 산재보험을 뺀 나머지 3대 사회보험 관련해서 취득 상실에 관한 신고 그중에 보면 출제는 요 상실에 관한 신고인데 시험은 그날이냐 이 주어지는 사유를 그날 다음날 여러분이 구분할 수 이걸 가지고 시험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4대 사회보험 하나 정리했고요.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제가 보면 그 화재보험 관련해서 227페이지 가보면 06번에 여기 이 화재보험 일단 제가 크게 출제는 된 적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자, 그러면 제가 공동주택으로서 저희가 이 화재보험 꼭 가입합니까? 네.
그래서 모두는 아니고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227페이지 가시면 공유의 양가 1번에 가보면 공동주택으로서 16세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 건물의 경우라면 화재보험 이거는 선택사항에서 꼭 가입을 하는데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주체에 의해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1번. 그러면 일단은 그 화재보험 가입 대상 하나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이 16층 이상 아파트 부속 건물이 저희가 손해보험도 영위하는 보험에 가입하는데 그 보험 상품명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밑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저희가 두 번째 줄 중간에 가보면 신체손해배상 특약법 화재보험 줄여서 뭐 특약부 화재보험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이 화재보험에 가입한다 되어 있고요. 부분들 한 장을 넘기면 그러면 자, 그 대상 심적인 아파트 및 부속 건물은 보험 가입합니까? 네. 그래서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에 그 시자 합격된 날 또는 소유권은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보험 가입합니까? 30일 이내에 보험 가입합니다. 그리고 이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가나요? No. 그래서 이거는 소멸형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동그라미 2번에 소유자는 매년 갱신한다. 그래서 1년의 기간만큼 그 소멸이 돼서 없어지다 보니까 매년 갱신한다는 것은 매년 저희가 심리적 공동택에 대해서는 이 화재보험 매년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관련 질문이기 때문에 대상 기준, 상품명, 가입 시기 관련해서 30일과 매년 나와 있는 지문까지 정리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해서 제가 전 시간과 이번 시간 관련해서 4대 보험 관련하면 꼭 기억하실 내용들을 묶어서 또 큰 그림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